안녕하세요. 존버장인 버핏 테스트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돈을 아끼는 법은 따로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 드릴 것이고, 이번에는 돈을 극한으로 모으는 방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돈을 극한으로 모은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수입원을 늘려라. 두 번째로 지출을 막아라. 세 번째로 자본가의 마인드를 가져라. 마지막으로 투자하고 불려라. 이 네 가지만 꾸준히 달성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10에서 20년 뒤에는 남들보다는 확실하게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입을 늘려라입니다. 돈을 많이 저축하려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당연히 수입원이 늘어야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늘겠죠. 이것이 1차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직장인을 가정하고 월급이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월마다 순이익을 월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에 내 돈을 투자를 하여 매년 월급과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을 늘리는 투자를 통해서 자산이 점점 복리로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수입을 맥시마이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처럼 부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신다거나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등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부업을 병행하고 그것을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 흘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회 초년생은 사실 월급만으로 투자하고 불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요즘 집값을 보면 20대, 30대 초반은 매매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대출을 맥스로 받아 하우스푸어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현재 정책상 대출도 막히고 뭐도 막히고 규제도 생기고 하여 부동산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빌라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주식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살 수도 있으면서 배당금도 주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최소 10억을 모은 뒤 실거주 한 채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지출을 최소화하여라입니다. 1번에서 수입을 많이 늘리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더욱 빠른 속도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지출을 최소화하여라입니다. 1번에서 수입을 많이 늘리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더욱 빠른 속도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그에 상응하게 세금도 증가하여서 소득 대비 세후 금액은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절제하면 정확히 그 금액을 벌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너무도 당연하지만 내 폰은 아직 멀쩡한데 그저 욕구만으로 아이폰 12를 너무 사고 싶어 150만 원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을 때 잠깐만 뇌에 힘을 주고 참는다면 그리고 그 돈을 애플 주식을 산다면 배당금과 우상향하는 애플 주가를 고려했을 때 그 사람은 조금만 지나도 200만 원의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에 대한 것은 제가 짠돌이라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 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계부 쓰기입니다. 가계부를 쓴다는 것은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체크하고 반성하며 적절한 계획 대비 오버하지는 않았는지를 보기 위함이지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리하게 절약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줄이기 쉬운 식비 줄이기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삼시세끼 모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식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저녁 같은 경우 집에서 먹어야 한다면 배달 음식보다는 직접 해먹는 다이어트 음식 같은 거로 저렴하게 먹으면 식비가 많이 줄어들겠죠. 식탐을 줄여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중요한데 주거비 줄이기입니다. 만약 기숙사에 살 수 있다면 끝까지 버티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셔야 합니다.
기숙사가 없고 월세나 전세로 살아가야 한다면 좋은 방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 받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방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거비만 절약해도 연간 몇백만 원 투자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금 사용하기입니다.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가 2배 차이 납니다. 신용카드는 원천징수 25%에 초과분의 15%, 그리고 현금 및 체크카드는 30%.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을 쓰면 돈을 쓸 때 동전 생기는 경우를 보통 싫어하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절약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마인드입니다. 돈을 대하는 마인드는 부자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돈에 미쳐라. 정말 돈독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탐욕에 가득 차야지만 부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하려고 직원들을 매년 초마다 압박하고 과제를 창출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푸시할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돈에 미치십시오. 그리고 남의 시선을 신경을 꺼야 합니다. 주변에서 종종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물으면 전 항상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 돈이 좋아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1초 만에 대답을 합니다. 돈에 미친다면 남이 보이지 않고 내 앞길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는 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맞나요? YOLO? 20대, 30대 때 시드금액 또는 거액을 투자해 놓지 않는다면 점점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최대한 멀리하고 국내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워렌 버핏도 강조한 돈 관리 습관입니다. 돈이 계속 일하지 않고 어딘가 굴러다니고 놀고 있는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투자. 앞에서 언급했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돈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하였더라도 투자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마치 이 우상향 그래프처럼. 투자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부동산 땅에 투자하여 몇 년씩 들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뭐로 가도 사실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단기간에 불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치 있는 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하여 돈을 버는 시스템, 그리고 복리 효과를 통해서 매년 소득이 늘어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게 같이 투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컨셉상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재테크를 같이 스터디하며 공유하는 채널의 방향성에 맞게 사업보다는 사실 제가 하는 모든 재테크를 공유드리면서 같이 부자가 되어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